그녀는 바닷가에서 길을 잃었다. 보름달이 하늘에 가득 채운 그 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쩌면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한밤중에 연결되고 있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너무 이상한 방식으로.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땀과 눈물이 섞인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이대로 가냐? 회대겠지. 여자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 많은 진심으로 믿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곳으로 끌어들였을까? 그 밤의 고요함,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울리는 어떤 목소리들이 그녀를 계속해서 이곳으로 인도한 것 같았다. 돌아가고 싶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녀는 소리쳤지만 답은 없었다. 바닷바람만이 그녀의 귀를 때리며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가 느꼈던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이 바닷가에서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고 그런 물살의 소리는 이곳에서 다르게 들렸다. 바다가 말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그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이제 그녀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분명히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바람이 잠시 멈추더니 공기가 굳어지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빛이 그녀를 향해 달아오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 빛이 단순히 한번 반짝이다 사라지는 불빛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빛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분명히 사람은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물속에서 나와 사라지지 않는 요령들처럼 보였다. 그들의 눈은 깊고 검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한없이 웃고 있었다. 누구세요? 제발 말해줘요.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떨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녀를 향해 한 발자국씩 다가왔다. 그들 중 한 명이 입을 열기 전 그들이 내뱉은 그 말은 잊을 수 없다. 너는 끝났어. 그 말이 끝나자 여자는 몸을 움켜잡혔다. 차갑고 끈적한 손길이 그녀의 팔몸을 감싸며 그녀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끌려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다. 그 목소리가 이 바닷가에 흩어졌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이곳은 진정으로 외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죽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이곳이 다른 세계의 입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이곳을 관장하고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너는 돌아갈 수 없다. 이곳은 너의 끝이다. 그 말에 여자는 숨이 멎을 듯했다. 갑자기 그녀의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눈앞의 풍경은 서서히 흔해지며 그녀는 고요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어느 순간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 얼굴은 불완전했다. 눈은 깊게 파여 있었고 입은 무언가를 웃고 있는 듯한 기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었다. 얼굴의 피부는 그야말로 썩어가고 있었고 그들이 가까워지자 구체적인 모습은 더욱 기괴하고 끔찍해졌다. 그녀는 한순간에 그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바다의 유령들이었고 그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 바닷가에서 사라질 사람들의 영혼이 되어 계속해서 이곳을 떠도는 존재들이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없다. 우리는 너의 영혼을 잡으러 왔다. 그 유령은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고통스럽게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갑자기 쑤셔들어오며 그녀는 마치 물속에서 숨을 참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순간 유령은 그녀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기며
점점 더 깊은 바닷속으로 그녀를 밀어넣으려 했다. 안 돼. 제발. 여자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하지만 그것은 허사였다. 그녀의 몸은 차가운 손길에 의해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빨려 들어갔다. 눈앞에 보이는 바다는 점점 어두워지고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마다 소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여자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누구도 그녀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이 바닷가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자가 사라진 이후에도 바닷가는 여전히 고요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마지막으로 느낀 그 고통을 알지 못했다. 그 바닷가는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얽히고 엮여있는 곳이 되었다. 바닷속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그들의 이야기와 고통은 바다의 저주로 변했고 그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죽은 자들의 예부가 되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바닷가 근처에서 실종되었고 그 실종자들 역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바닷속에서 영원히 잠들어갔거나 아니면 바다의 저주에 빠져 영원히 떠도는 유령이 되었다. 고길수는 간산의 질문에 한숨을 내쉬고는 말을 이어갔다. 그때 성심아 씨가 나가면서도 특별한 이상한 인동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가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날 마지막 본 모습이었죠. 강사는 고길수의 눈빛을 천천히 살폈다. 고길수의 표정에서 미지한 불안감이 느껴졌다. 그는 손으로 술잔을 움켜쥐고 있었고 때때로 강산에 취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곤 했다. 미라는 그 상황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물었다. 혹시 성신아 씨가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과 통화하거나 무언가 말을 한 기억이 있나요? 고길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녀가 가기 전에 바에서 혼자 있을 때 작은 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평범한 전화 같았죠. 방사는 고길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전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성신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반서가 그 전화였다. 방사는 그가 말한 장소와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난 것일까? 고길수는 여전히 방산에 취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혹시 그 전화가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방사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고길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흔들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탐정님. 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많아서 그녀가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방사는 고길수의 답변에 실망했지만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 그녀가 나갔을 때 어떤 사람과의 대면은 없었나요?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무언가 봤을 수도 있잖아요. 고길수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대답했다. 그날 밤엔 다른 손님들이 바에 있었지만 모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나가던 순간에 본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마당에서 혼자 걷는 걸 봤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반사는 잠시 고길수의 말에 곱씹었다. 그렇다면 성신아가 사라진 이유는 아직도 알 수 없군요. 더 이상 여기에 묻혀 있을 수도 없으니 이제 방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방사는 고길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고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방은 201호입니다. 아직 기혈 있어요. 방사는 고길수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방번호는 201호. 그가 문을 열자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성신아가 머물렀던 흔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방사는 방 안에 놓인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단단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집은 바로 돌아가야 한다. 방사는 그 메모를 손에 쥐고 잠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야. 그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뭔가를 알리는 메시지일지도 몰라. 니나마 퇴상이 방에 들어오자 방사는 그 메모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성신아의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몰라.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는 건 뭔가 급하게 떠날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 회사는 그 메모를 자세히 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건 성신아가 어떤 위협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니나는 퇴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렇게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잠적한 게 아니라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사는 방을 한 번 더 살펴보며 말했다. 여기서 더 이상의 단서는 없을 것 같군. 하지만 이 메모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메모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실사람은 방을 나서며 다시 한번 고길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고길수 씨, 성신아가 떠나기 전 이 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아는 게 있나요? 고길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녀가 이 방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냥 홀로 있었고 나중에 바에서 전화를 하더니 사라졌어요. 그게 전부예요. 방사는 고길수의 말을 듣고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다. 전화.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그는 성신아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흔적을 추적하는데 더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머릿속에서 떠오른 것은 바로 그날 밤 성신아가 전화를 받은 상대였다. 방사는 다시 한번 고길수에게 물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은 상대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전화한 사람은 누구였죠? 고길수는 얼굴을 돌리며 대답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에 성신아 씨가 잠시 전화를 받았고 그 술에는 바로 나갔어요. 방사는 고길수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고민했다. 전화를 받았다. 그는 그 말이 뜻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며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성신아의 흔적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사는 숲속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멈춰 섰다. 그날 밤 성신아가 사라진 곳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는 그 당시의 상황을 되새겨보았다. 그날 밤 성신아는 왜 그 어두운 숲길을 혼자 걸었을까? 방사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서가 될 것만 같았다. 판정님, 뭐 생각해요? 니나가 뒤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방사의 깊은 생각에 다담하지 않으려는 듯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그냥 그날 밤 성신아가 사라진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서 혼자만의 산책을 나가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방사는 다시 한번 숲을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누군가와 만날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미나는 말하며 숲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 숲은 그렇게 조용한 곳인데 누군가와 만나려면 더 다른 장소가 좋지 않았을까요? 방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게 이상해. 성신아가 그날 밤 숲속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지 정말 궁금하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바닷가 근처까지 오면서 방사는 주변 환경을 더 잘 살펴보았다. 여기 바다가 보이는 이곳도 성신아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여러 번 와본 곳일 거야. 그런데 왜 그날 밤 이곳에 왔을까? 이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의문이 커지네요. 방사는 잠시 멈춰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확인했다. 오늘 밤은 보름달이 뜬다고 했는데 그때 성신아는 왜 이곳에 있었을까? 이 바다를 볼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는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한없이 생각에 잠겼다. 탐정님, 혹시 이 바다나 송신아 씨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던 건 아닐까요? 미나가 갑자기 물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 대한 추억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겠네. 강사는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송신아의 과거가 이곳에 있을지도 몰라. 강사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바다와 숲, 그 두 곳을 연결하는 실마리를 찾아내는 거야. 성신아가 이 두 장소와 무슨 관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들은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며 여러 가지 생각을 이어갔다. 방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뭔가 더 큰 이유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성신아는 왜 그날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졌을까? 그것도 이런 숲속에서. 미나는 강산의 말에 묵묵히 귀 기울였다. 혹시 성신아 씨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실들이 많아. 방사는 머릿속으로 사건의 심한이를 지르고 했다. 그가 떠올린 것은 성신아가 사라지기 전까지의 행동들이었다. 그녀는 언제부터 이상해졌을까? 그녀가 이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두 사람은 다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강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사건에 대해 생각을 이어갔다. 그날 밤, 성신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커져갔다. 하지만 그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선 더 많은 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나마 태산도 저마다 조사를 시작했다. 방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인가 감춰져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신아가 사라진 이유를 알아내야 해.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우리의 임무야. 다음 날, 강사는 고개수를 다시 찾아갔다. 그날, 성신아 씨가 바다로 향했을 때 본 사람들이 있나요? 강사는 고개수에게 물었다. 그날 답. 아니요. 그날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바다에 사람들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고개수가 답했다. 그렇다면 성신아 씨가 바다에 혼자 갔다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강사는 고개수를 보며 또 다른 생각을 했다. 그건 모르겠어요. 바다는 언제나 조용해요. 다만 그날 밤은 달빛이 유난히 밝았으니까 그날 밤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고개수는 말을 이어갔다. 강사는 고개수의 말을 듣고 그날 밤 성신아가 왜 바다에 갔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가 떠올린 것은 성신아가 그 전날 바다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었다. 혹시 성신아가 바다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던 걸까? 방사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날 밤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다시 한번 쥐었다. 방사는 해변을 지나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다. 밤의 바다는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다가 가져다주는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그곳에서 느껴졌던 불안한 기운은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신하의 실종 사건은 점점 더 미군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무엇이 이 사건을 그토록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펜션에 돌아와서도 그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이나마 퇴사는 이미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있었다. 그들은 서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방산 씨, 돌아오셨군요. 어떻게 됐어요? 미나는 강산을 보고 물었다. 아직 특별한 진전은 없어요. 이나림은 별다른 정보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신하의 실종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강사는 간잼치로 미나와 태산에게 말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태산이 물었다. 강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하의 마지막 흔적을 추적하는 것뿐이에요. 그녀가 떠났던 이유와 그날의 상황을 더 파헤쳐야죠.
그리고 그날 밤 신하가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길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다시 산포시로 가서 신하가 남긴 흔적을 찾아봐야겠네요. 방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맞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산포시로 가서 사건의 시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하의 동료나 친구들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방사는 다시 산포시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이나마 퇴상도 함께 가기로 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산포시로 출발했다. 방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 사건의 끝은 과연 어디로 갈지,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산포시에 도착한 방사는 다시 한번 그날 밤 신하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는 해변을 지나 다시 비포장도로를 걸으며 그때의 지구를 떠올렸다. 이 길이 신하가 갔을 가능성이 크군 방사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방사는 길을 따라가며 그날 밤 신하가 걸었을 법한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비포장도로는 갈수록 외진 곳으로 이어졌고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는 불빛이 거의 없는 이 길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다. 어떻게 보면 이 길이 신하의 마지막 길일지도 몰라 방사는 생각했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오래된 작은 창고 하나가 보였다.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다. 방사는 창고 앞에 멈춰 서서 그곳을 살펴보았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는 창고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먼지 쌓인 물건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방사는 발을 내디디며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폈다. 그러다 문득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상자는 이미 오래되어 보였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방사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물건이 있었다. 그것은 작은 노트였다. 방사는 그 노트를 꺼내어 펼쳤다. 그 노트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나는 외롭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방사는 그 글을 읽으며 신하나 그날 밤 겪었을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고민을 혼자서 해결하려 했던 것 같았다. 방사는 노트를 다시 상자 안에 넣고 창고를 나왔다. 이 노트는 분명히 신하와 관련이 있을 거야. 강사는 그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사는 미나마 퇴상에게 그 발견을 알렸다. 신하가 남긴 흔적을 발견했어. 그녀는 분명히 그때 뭔가 큰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고민을 혼자서 해결하려 했던 것 같다. 미나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신하가 실종된 이유가 그 고민과 관련이 있을까요?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커. 그녀가 그 고민을 해결하려다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 모르지만 이 노트에 적힌 내용은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단서야. 그날 밤, 강사는 다시 한번 신하의 친구들과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의 동료들이나 친한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강사는 계속해서 신하의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쫓았다. 그때 방산의 휴대전화가 물렸다. 방산씨, 이거 보세요. 태산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이건 신하가 남긴 또 다른 메시지 같습니다. 방산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어떤 메시지죠? 그 메시지는 바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나를 찾아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방사는 블루노트에서 나와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가 생각하는 건
성신아의 실종 사건이었다. 모든 단서가 서로 얽히고설켜 있었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여행 중의 사고일 수도 있지만 방사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하고 있었다. 성신아가 실종되기 전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니면 누군가가 그 애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간사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길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 성신아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그냥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바다와 그녀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간사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경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성신아,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뭐냐? 간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이제 그는 이 사건의 배후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파헤쳐야 했다. 그동안 수많은 실종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처럼 의문을 남길 사건은 처음이었다. 그가 성신아의 실종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사건의 단서를 찾는 데 중요한 첫걸음을 뗀 것 같았다. 오령선, 마귀양, 그리고 조아남까지. 그들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 같았다. 방사는 이들을 통해 무엇을 더 알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포시로 돌아온 반사는 다시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성신아가 묵었던 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성신아가 사라지기 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곳에 남겨진 흔적들이나 단서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강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사진 속에 성신아는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었다. 그때의 성신아는 분명히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강산이 느꼈던 것처럼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사진에서 묻어났다. 강산은 손끝으로 그 사진을 가만히 눌러보았다. 그 순간 전화가 울리며 강산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전화는 미나에게서 왔다. 강산씨, 오늘 오후에 퇴삼이랑 같이 그 장소로 다시 가려고 해요. 성신아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바닷가 말이에요. 거기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산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좋아요. 그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서 확인해보자. 방사는 미나와 퇴산과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바닷가에 도착한 반사는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해 생각했다. 성신아가 실종된 그날, 바닷가는 어땠을까? 그 애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 무엇을 보거나 느꼈던 걸까? 방산씨, 여기 왔습니다. 미나가 말했다. 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닷가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확실히 맺은 곳이었다. 바다와 맞닿은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강사는 바닷가로 다가갔다.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태산이 말했다. 네, 이곳에서 성신아가 사라졌다고 들었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강사는 발걸음을 멈추고 바닷가 근처의 작은 바위를 바라보았다. 바다의 흐름에 따라 바위가 물에 젖어 있었다. 강사는 바위를 따라 걸으며 성신아가 마지막으로 머물렀을 법한 자리를 찾았다. 이곳이었을까? 강사는 중얼거리며 발을 멈췄다. 그곳은 성신아가 바다를 바라보던 자리가 맞았다. 강사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그 어떤 단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성신아는 어디로 간 걸까? 강사는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 미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강산씨, 여기요.
강사는 미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을 따라갔다. 거기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그 표지판에는 맑은 글씨로 기꾸라고 적혀 있었다. 강사는 표지판을 보고는 무언가 직감이 들었다. 이곳은 그냥 바닷가가 아니라 다른 어떤 곳으로 이어지는 길일 수도 있겠네요. 강사는 그 표지판을 따라 걸어갔다. 그 뒤를 미나와 태산이 따랐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그들은 작은 절벽 위로 올라섰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방사는 이곳에서 성신아가 남긴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관적으로 이곳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았다. 여기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방사는 자신에게 말을 하듯 중얼거리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방사는 마기안의 말에서 뭔가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말한 대로라면 마기안은 성신아와 무언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했다. 그러나 마기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방사는 그의 반응을 무시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럼 마기안 씨, 당신은 성신아의 실종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알고 있나요? 방산의 질문에 마기안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잠시 후 마기안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맞추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그 여자가 사라졌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방사는 그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방사는 잠시 고민한 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마기안은 고개를 흔들며 답했다.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바다 쪽으로 가는 걸 본 기억이 나요. 나는 그냥 그때 술을 마시고 있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죠. 간사는 마기안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바다 쪽으로 간다고요? 그곳이 실종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마기안은 답하지 않았다. 그저 소주잔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간사는 더 이상 그에게서 더 많은 답을 얻을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알겠습니다. 마기안 씨,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기억나거나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세요. 마기안은 고개를 끄덕였고 방사는 자리를 떠났다. 방사는 게스트하우스 밖으로 나가며 복잡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켰다. 성신아의 실종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방사는 사건이 단순히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 사건 뒤에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방사는 미나와 퇴산과 함께 바닷가 근처를 다시 한번 돌며 조사를 시작했다. 여기, 이 바닷가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방사는 말하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바람과 함께 들려왔다. 미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그렇죠, 판정님. 바닷가가 사건의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신아가 왜 그곳에 갔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겠어요. 태산도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그날 밤의 CCTV 영상이 지워졌다는 사실은 정말 이상해요. 아마도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영상을 지운 것 같아요.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는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이제 사건의 전개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더 파헤쳐야 할 필요가 있었다. 며칠 후, 방사는 성신아의 실종과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수집했다. 그러나 마기안 외에는 아무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방사는 우연히 성신아가 실종되기 전날에 방문했던 편의점 알바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알바생은 성신아가 특정한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 사람은 성신아와 얼굴을 가리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단서가 될 만한 중요한 정보였다. 방사는 그 알바생을 다시 만났고 그녀에게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 남자, 어떤 사람이었나요? 알바생은 잠시 머뭇거리며 답했다. 그 남자는 덩치가 크고 얼굴을 잘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신아가 그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여자는 가게 안에서 감기약을 사서 나왔고 그 뒤에 바다로 향하는 걸 봤어요. 그 남자는 뭔가 그녀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강사는 그 알바생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남자가 성신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알바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건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남자는 성신아에게 뭔가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성신아는 마치 그 명령을 따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강사는 그 알바생의 말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했다. 누군가 성신아를 강제로 끌고 갔던 말다. 강사는 점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성신아를 따라가게 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감사는 성신아가 마지막으로 본 그 남자의 신원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는 한 마을의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마을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다. 그 마을에서 강사는 그 남자가 성신아와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강사는 시신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왜 이곳에 시신이 묻혀 있었을까? 그리고 왜 성신아가 여기에 묻혀 있어야 했을까? 그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미나가 그의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판정님, 괜찮으세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강사는 한숨을 내쉬며 미나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다만 이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성신아와 관련이 짙은 것 같다. 그녀가 여기서 죽은 이유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날인이 연관될 가능성도 있어. 이날인, 미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강사는 잠시 생각했다. 이날이는 성신아의 친구로 그녀가 마지막으로 묵었던 방에서 머리핀을 남겼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것은 중요한 발견이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알 수 없었다. 강사는 곧바로 펜션으로 돌아가 이날인에 대한 정보를 더 찾기 시작했다. 펜션에 도착한 강사는 태상에게 이날인의 SNS 계정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태상은 흔쾌히 부탁을 받았고 몇 분 후 이날인의 SNS 계정을 찾아냈다. 그 계정에는 그녀가 올린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주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고 그중 일부는 최근에 찍은 것으로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사진은 그녀가 자주 갔던 고급 레스토랑과 여행지의 사진들이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은 폐가의 근처에서 찍은 것으로 보였다. 이건 방사는 사진을 확대하며 말했다. 이 장소, 확실히 폐가 근처야. 이난인이 여기에 왔다는 증거가 있네? 이난은 강산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이난인이 성신아와 함께 있었던 것인가요? 방사는 침묵을 지켰다.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난인이 그곳에 갔다는 사실이야. 그 사진에 있는 건 성신아가 아니라 이난인이었을지도 몰라. 강사는 다시 한번 성신아의 실종 사건을 되돌아보았다. 성신아는 몇 주 전에 실종된 상태였고 그녀의 마지막 흔적은 바로 이 폐가 근처에서 끊어졌다.
강사는 폐가의 위치와 이나림의 취장, 그리고 그녀가 남긴 머리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지나쳤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해. 방사는 결단을 내리며 말했다. 이제 모든 반서들이 그곳으로 모이고 있어. 그날 저녁, 강산과 미나는 다시 한번 폐가로 향했다. 야산을 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방사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직감이 느껴졌다. 이곳은 분명히 비밀을 숨기고 있어.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 거야. 미나는 그의 옆에서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탐정님, 제가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방사는 귀를 기울였다. 순간,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같았다. 누구지?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튀어나왔다. 방사는 놀라서 뒤돌아섰다. 누구세요? 그 사람은 이나림이었다. 그녀는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탐정님,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저희는 방사는 그녀를 점지시켰다. 이나림, 당신이 성신아와 관련된 사람인가? 왜 여기에 왔어요? 시신이 발견된 것을 알고 있나요? 이나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사실 저는 그때 성신아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갔지만 강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이나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모든 걸 말할게요. 다만 이 사건이 커질까봐 두려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제발 당신이 이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 강사는 이나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다시 한번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날 이후로 강사는 다시 한번 이나림과 함께 폐가로 향했다. 그곳에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방사는 이나림과의 대면에서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고 모든 것이 서서히 밝혀지는 순간에 이르렀다. 이나림은 계속해서 방선의 질문에 답하며 점점 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방선은 그녀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그가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차근차근 묻는다. 성신아 씨의 죽음, 그건 단순한 사고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손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제는 당신이 직접 말해야 할 때입니다. 방사는 이나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나림은 고개를 숙인 채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가 나를 떠나갔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모든 것에 대한 절망감이 나를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건 복수였어요. 나를 버린 그 사람에게 그가 살아나는 사람을 통해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거죠. 이나림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방사는 이나림의 말에서 그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종혁은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 남자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이유는 방사는 계속해서 물었다. 이나림은 잠시 머뭇거리다나 답했다. 박종혁은 내가 그를 필요로 했을 때 나의 요청에 응답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죠.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그 남자에게 성신아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와 함께 계획을 씌운 거예요. 그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결국 그가 성신아를 죽인 거죠. 방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성신아의 죽음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왜 그 여자를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그녀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이나리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고개를 들어 방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었어요. 나를 떠나간 남자에게 그 여자가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건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그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다시 그 남자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방사는 이나님의 말을 들으며 그 여자, 성신아의 죽음이 단순한 연애의 갈등을 넘어서는 복잡한 심리적 얽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는 이나님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었다. 이나님 씨, 당신이 아무리 고통을 겪었다 해도 사람을 죽이는 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나리는 강산의 말을 듣고 머리를 숙였다. 알아요. 나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내가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때는 내가 그랬어야만 했어요. 방사는 잠시 침묵을 지킨 채 이나린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죄책감과 소외의 감정을 읽어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지만 그런 수레가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었다. 어쨌든 당신의 죄는 법에 위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사건이 끝나야 합니다. 방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방사는 경찰에 이나림을 넘기기로 결심했다. 이나림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성신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다. 방사는 사건을 마무리 짓고 나서 경찰서에서 잠시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가 이 사건을 해결한 후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찝찝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미나는 방산을 찾아와 말했다. 판장님,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네요. 이나린이 저지른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복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녀가 느낀 고통은 상상할 수 없지만 결국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단한 것 같아서요. 방사는 잠시 미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복수는 결국 그 사람 자신만을 파괴합니다. 이나림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그녀는 스스로를 더 깊은 단악으로 밀어넣었어요. 하지만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잠시 침범을 지키며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경찰서에 나섰다. 그날 이후로 간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성신아의 죽음과 이나림의 비극적인 선택은 그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복수와 분노는 결국 누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사는 깊이 새기며 살아갔다. 이 사건을 통해 강사는 또 한 번 인간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어두운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다시 사건을 풀어나갈 때마다 그는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고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나림은 강산이 자신에게 말을 걸 때마다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빛은 강산에게 전달되는 분노와 진모에 결합체였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상처와 배신감을 벗어나고 싶었다. 성신아에게 빼앗길 사랑,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그처럼 이나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성신아의 인기와 아름다움을 질투했다. 그리고 그 질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고 결국 그녀는 복수의 길을 선택했다. 당신이 뭐를 안다고 그래. 기나린이 눈물을 삼키며 방산에게 말했다. 신아, 그것이 예전에도 내 남자를 빼앗아갔다고. 방산은 조금 당황했다. 그는 이나린의 말을 처음 듣는 것 같았다. 방살은 고등학교 시절의 과거를 떠올리며
이날인의 말이 진짜인지 의문을 품었다. 성신아, 내가 뭐를 몰랐다고 방산이 물었다. 그리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다. 이날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말했다. 성신아, 나 나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나는 다른 반이었지만 성신아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나는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때 나랑 사귀던 애가 성신아한테 반해서 날 참아내고 가버렸어.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당신이라면 참을 수 있어. 강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럴 수 있겠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이날임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성신아는 단순히 예뻐서 인기를 끌었던 게 아니야. 그녀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매력을 가진 여자였어. 이날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다시 성신아의 이름을 입에 물렸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 애는 나를 무시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게 끝날까? 당신, 고등학교 시절에 존재감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성신아가 당신을 몰라본 걸 보면 방산이 비꼬듯 말했다. 정말 고백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말 뼈아픈 말이었을 것이다. 이날이는 방산의 말을 듣고 분노가 더 커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성신아의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내가 선행해서 그렇다고. 그런데 그 애는 여전히 나를 무시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했어? 내가 모든 걸 잃고 이대로 남아야 했어. 그 순간 방사는 이날인의 진심을 파악했다. 그래서 죽였군요. 열등감과 남자친구의 대신으로 방산의 말에 이날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고통스러워했다. 강사는 이난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세상을 향해 고통을 느끼며 성신아가 저지른 죄를 묻고 있었다. 이번에도 성신아가 내 남자를 빼앗았다고 주장하는 이난임은 결국 범죄의 길을 선택했고 복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이며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다. 형사마의 대면. 이난임은 방산과의 대만을 뒤로하고 도망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미나는 빠르게 달려가 그녀를 잡았다. 미나는 그 누구보다 빠르고 능숙했다. 이난이는 미나의 손길을 저항했지만 결국에는 미나에게 제압당했다. 방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만큼 신속하게 동남서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형사는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잔액을 했습니다. 방사는 말했다. 경남서 경찰차가 도착하고 박종혁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박종혁은 도망치려 했지만 방산의 실력에 의해 쉽게 제압당했다. 방산은 그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하고 그의 행동을 제어했다. 이제 사건은 거의 마무리되어 갔다. 박종혁은 방산의 손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강사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말과 회식.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강산팀은 치킨집에서 간단한 회식을 하기로 했다. 그들은 여러 종류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강사는 미나와 퇴산과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사건의 마무리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이나님과 박종혁은 정말 오랫동안 감옥에서 치킨을 먹을 수 없겠지. 회산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었다.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 끔찍하다. 고등학교 시절의 질투와 배심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 강사는 진지하게 말했다. 성신아 씨의 부모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나는 방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건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나는 방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다.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났으니 그들이 마주한 죗값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강서는 미나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과연 그들에게 더 나은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